단도직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한류는 나인원 의원님과 김충섭 의원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에 좀 증시는 좀 침체된 분위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텐데요.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14년 만에 최저로 뚝. 엔화는 달러당 150엔 돌파를 앞에 두는 둥 32년 만에 최저로 뚝. 원달러 환율도 13년 만에 최저로 뚝. 자, 아시아 위기론 번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인원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자, 일단 달러 강세죠. 정말 초유의 강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국가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인데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시에는 불가피하게 달러의 가치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안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또는 파운드와 또 나가서 뭐 독일, 프랑스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 화폐보다 달러의 초강세 흐름에 있어서 자국 내 경기가 상당히 좀 위태로워지거나 인플레이션 상황에 처하거나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기조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찌 본다라면 쇄국 정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자국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다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 기조가 적어도 내년 2분기, 3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앞서 FOMC 또는 베이지북, 더 나아가서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어떤 등락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여타 국가들의 어떤 커플링 현상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조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앞으로 최소한 기준금리를 3.5% 정도 인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3.5%? 사실 지금도 저도 오늘 이곳에 오기 직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 아는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실 뭐 10억 원대의 대출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월 이자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1,200~3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시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던 금액보다 200~300만 원 정도 더 납입을 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토하셨는데 아마 그분만 그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기존에 내가 내던 이자 비용보다 지금 2배 이상, 2배 가까이 내고 있다.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최소 3.5%까지는 추가적인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3.5%까지 추가적으로 최소한 인상을 하게 될 것인가? 일단 달러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20~130원 정도 선을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1,450원, 1,500원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 수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이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준금리 인상 이외에는 별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초강세입니다. 다른 여타 국가들의 화폐와 비교한다 할지라도 일단 오히려 초라해질 정도로 정말 독보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영국에서는 앞서 채권의 어떤 통화량, 그러니까 채권의 어떤 수요량이라든지 공급량 자체를 계속적으로 조절해 나가면서 어떤 다른 포지션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운드와 가치 하락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좀 발생을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지금 불안한 어떤 환율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 현재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2조 원 이상의 어떤 자금을 투입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달러를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고 오히려 1,400원대를 계속적으로 상승과 가격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상 어떤 제도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하우스 뷰로도 사실 뭐 이쯤이면 이제 고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예측들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중간 선거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그리고 미국 내에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하락으로 꺾는 어떤 변수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이 조금은 주춤할 수 있다는 것.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게 된다면 아마 120포인트 정도의 어떤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과연 박스권을 돌파해 주는가, 돌파해 줬을 시에는 다소 조금은 어려운 어떤 환율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다소 좀 주춤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증시 일단 지금 현재 박스권, 소위 말하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죠. 그러니까 박스권 내에서 어떤 저점과 고점을 계속적인 등락세를 좀 보여주게 될 텐데, 이 구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오늘 특히 시장에서 몇몇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50% 정도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어떤 종목은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30%의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변수도 있지만, 특히 시장 내에서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 쫓아가시면서 거래하시기보다는 현금지고 관망하시면서 적절한 기회 포착하시면서 안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원래 이슈로 돌아온 것 같아요. 미국의 국채 금리의 부담감, 또 긴축의 우려감, 네. 거기다 달러 강세, 이거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킹달러의 속수무책이라는 점에서 다시 도돌이표된 이 국채 금리와 금리 상황에서, 이 환율 상황에서, 자 그러면 국내 그 증시에서 환율의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면, 상승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한중일 일제히 통화 가치의 추락, 환율 오름폭 얼마나 더 남았다라고 보세요, 김충성 위원님? 글쎄요, 일각에서 말을 하기를 뭐 1,500원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전망을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네, 당분간은 이렇게 고환율 이런 부분들이 계속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나인원 위원님과도 같은 이런 생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안화와 엔화, 네, 계속적으로 가치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일본,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통화 가치들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1997년과 같은 이 금융위기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위기에 강한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잘 극복이 되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위안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7.2 위안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이죠. 201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9엔을 좀 넘어서 150엔에 지금 거의 다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2009년 정도일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1,400원 초중반까지 지금 와서 등락이 좀 거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 각국의 고환율이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 전반을 좀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글로벌 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이 고환율 이런 상황은요, 물론 이제 다소간의 등락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시장 주변의 그 변수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물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각 글로벌 각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들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게 지금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연준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스탠스의 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 부분을 좀 이끌어내야 낼 만한 좀 유의미한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여의치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는 또 일정대로 뭐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역시나 뭐 강달러, 킹달러 현상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변수입니다. 또 많은 이슈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하죠.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언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오늘 이런 이슈도 좀 나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 전후 재건을 위해서 뭐 실무진 뭐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황들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이 전쟁과 관련한 이 이슈들이 분명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지만 또 추가적인 추이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뭐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안 좋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좀 매매의 팁을 얻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저는 이슈에서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네, 네온테크, 뭐 하이즈항공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만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드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전해졌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뭐 삼형엔텍이라든지 코오롱글로벌과 같은 종목도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뭐 풍력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그 이슈로 인한 부분들이었는데 역시나 우리 시장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즉 이슈가 모멘텀인 시장이다라는 것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런 이슈에 초점을 두고서 또 여기서 매매의 팁을 얻고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슈가 나오고 또 이슈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종목들이 반응하기 마련인데 그때 따라가면은 좀 곤란한 경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지금 당장은 또 조용한 이런 섹터와 종목을 좀 선점하는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께서 시장에 임한다면은 그래도 좀 어려운 혼탁한 시장이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승산 있는 매매를 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환율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달러 강세, 강달러, 이 킹달러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혼탁한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힌트는 역시 이 종목 대응, 이슈에 초점을 맞춘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단도직입에서 오늘 핫했던 이슈 섹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